뉴스의 김종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옛 도심에 있는 고려 조선 근대유산 종합 복원정비를 경주시가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주시 도심에는 신라 고분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 또 근대유산까지도 이렇게 좀 있는데요. 이런 유산들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복원정비 사업을 경주시가 추진한다고 합니다. 옛도심 역사문화유산 복원정비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6월 달부터 한 12월 달까지 종합정비 용역을 경시가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용역 대상 옛도심 내의 역사문화유산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 객사의 부속 건물이었던 동경관, 그리고 조선 때 동헌터였던 KTNG 부지, 그리고 경주부 관아의 건물 일부인 옛 경주문화원, 그리고 태조의 의진을 모셨던 집경전터, 또 일제강점기 야마구치 병원이었던 화랑수령관, 또 경주경찰서 지금 서장관사, 이런 건물들 대상으로 종합보건정비 계획을 추진해 본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도심 관광 자원도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시가 어쨌든 한 1억 5천만 원 가량 들어서 종합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옛도심 내에 말씀드린 이런 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또 보존 및 활용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동경관이나 KTM 부지 이런 건물들의 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또 매입 후에 이 복원 활용 방안까지도 수립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동경관이라든가 경주부의 관아 건물터라든가 직경전지 이런 대상 건물 토지도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또 경주업성 복원이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올해 동학 이대교주 해월 최시현 선생 생가 복원도 하려고 하고, 또 도심에는 고분 정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해 다 작년에 일부 개관한 것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되면 도심 관광 자원이 좀 더 다양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일부 핫한 곳 중심으로 몰려 있는 관광객들이 좀 도심으로 인입을 좀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경주시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예. 경주시가 옛 도심의 역사 유산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소식만 살펴봤고요. 얼마 전에 탄핵 시민단체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아, 예. 국회 안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 국회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총 3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지금 국회가 1월 달에 공청회를 열기도 했고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 경주시의 자문기구입니다.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주도로 그저께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특별법 조항 중에 이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운영을 하겠다는 이 조항들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삭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범대위는 어떤 단체죠? 이 원전 범대위는 우리가 흔히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오해하기 십상인데, 이게 경주시의 자문기구입니다. 워낙은 경주시장의 자문기구였는데 그게 부담스러웠던지 시장 자문기구라는 말은 빼고 경주시장 소속이라는 표현이 조례에 되어 있던데요. 이 원전 발전 정책에 따른 지역 발전 도모하기 위해서 경주시장 소속 2018년에 출범한 자문기구입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이 원전 범대위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 지역 세계 읍면 발전 협의회, 또 아주 이례적으로 대한노인의 경주시 지회, 사단법인 경주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도 이름을 올렸는데, 경주시의 의중이 사실상 반영된 기자회견 또 성명서 내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자칫 영구 저장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렵다는 주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 탈핵 쪽 의원이든 또는 원전 친원전 쪽 의원이든 간에
그 2021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뭐, 각기 이름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 모두, 그, 사행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저장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 원전 부지 내에 사행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저장 시설, 이게 쉽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로드맵은 잡고 있지만 적어도 2050년 이후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원전 내에 계속적으로 이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를 아주 그냥 좀 더 합법적으로 이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경주역 시민사회단체들 이 조항만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 부지 내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경주 시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중전위 방폐장 시설이 이미 경주에 왔기 때문에 네네. 당시 또 그게 전제 조건이 고준위 폐기물을 발출한다는 게 또 전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2005년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전국 여러 곳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게 정부에서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우려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 그곳에 이어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도 들어서는 건 아니냐. 그 전에 정부 정책이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5년 3월 달에 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18조에 이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 건설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이 특별법에 넣습니다. 그 내용이 원자력 안전법 에 따른 사용 후 해결료의 관련 시설은, 물론 그 이후에 관련 시설, 관계 시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걸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중간 처분장이나 영구 처분장이 들어설 때까지 그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좀 더 이제 합법적으로 이 원전 내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경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 방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할 때 여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 특별법을 어기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로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고리 원전도 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가 상당히 좀 네네. 내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단체들 입장에서는 뭐 범대뿐만 아니라 네. 방폐장 유치 당시의 약속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주는 중수로용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 원전 내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양을 다 합쳐도 경주에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경주가 거의 뭐 우리나라 사용 후 해결료의 뭐 거의 95% 이상을 월성원전 부지 내에 지금 임시 저장 시설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난 2005년 방폐장 투표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갖고 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시 정부의 여러 가지 원전 정책의 로드맵에 따라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또는 뭐 중간 저장 시설 2016년까지 만든다, 이런 게 정부 정책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주민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2016년까지는 경주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현재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경주에서는 계속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임시 저장 시설 이 맥스트까지도 계속 추가 건설을 한 상황인데, 이런 점들을 들어서 범대위에서는 시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경주 시민들을 기만한 데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요구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돌아가 보면 당시 한 산업부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은 2008년 12월까지,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은 2016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것이 이게 정부 계획으로 확정을 했고, 이 계획에 따라서 경주에 2005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특히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전혀 진척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누적된 문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좀 관심도가 적었었다고요? 관심도가 적은 건 아닐 텐데, 이게 제가 아까 경주시장 소속의 자문기구라고 했잖아요. 이 자문기구가 기자회견을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노인의 경주제회라든가 뭐 사단법인 경주발전협의회, 또 원전 주변 지역 세계읍면 발전협의회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실제 이 기자회견장에는 이 범대위 관계자 5명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왕의 경주 시민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를 정부 당국에 좀 제대로 전달하려면은, 물론 뭐 기자회견 또는 그런 규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지역사회 공론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들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미흡한 오게티가 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주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김종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